이걸 진짜 한국이 만들었다고? KF-21 스마트 연동 최대 1000대 무인 비행. 완벽한 스텔스 능력. 보람의 성공은 그저 시작일 뿐. 한국 스텔스 무인 전투기 최초 비행. 서울 강남 코엑스 전시장에 들어서자 화물을 실어 나르는 육중한 드론이 눈에 들어왔다. 손바닥만한 드론부터 자율주행으로 도심 곳곳을 누빌 수 있는 지상주행 로봇. 수중에서 무인으로 작업하는 수중 로봇. 무인 선박. 사람을 태우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까지 다양한 드론이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17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4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에는 정부 연구개발 혁신성과 전시부스 182개, LIG 넥스원 등 101개 기업의 94개 기업 부스 등 총 276개의 전시부스에서 각종 드론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6개 정부부처 공동주최로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코엑스가 주관한 행사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드론 및 운용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 등 미래 유망 산업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신기술 개발 성과가 총망라됐다. 이 드론들은 향후 국민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만드는 혁신 경제의 주춧돌이 될 전망이다. 공중과 육상을 연결해 배송. 우선 가로와 세로가 3.8m의 커다란 드론 아래 육상 자율주행 무인기가 놓여져 있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단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60분리합체형 배송용 무인이동체다. 항공우주연구원 정용훈 박사는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도 개발을 포기한 모델이라며 실내 테스트는 이미 끝났고 총 4기를 제작해 올 하반기에 전남 고흥에서 비행시험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항공 무인기가 도심의 일정한 착륙장에 도착하면 육상 무인기가 배송품을 이어받아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시스템을 타깃으로 개발했다. 이 무인이동제는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이용해 화물 무게 15kg을 싣고 최대 1시간 30분 동안 최고 시속 130km로 왕복 100km를 운행할 수 있다. 이 무인이동제는 정밀측이, 정밀제어, 충돌방지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의 조작 없이도 최종 목적지까지 자율 배송이 가능하다. 개발 이후 물류센터 도심지 물품 배송, 고지대 긴급 물품 배송, 도서지역 응급약품 배송, 재난재해 지역 구호물품 배송에 활용할 예정이다. KF-21과 함께 싸우는 무인전투기. 공군 전시관 중앙에는 우리가 개발한 KF-21과 공중 중형 드론 4기, 소형 드론 4기가 전시돼 있었다. 8기의 드론이 KF-21과 연동돼 편대 비행을 한다는 개념이다. 맨 앞에 소형 드론이 적과 가장 먼저 만나면서 전투를 시작하고 그 뒤에 있는 중형 드론이 근거리 전투를 맡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드론이 레이더나 카메라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사일처럼 적기를 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공군 관계자는 무인 편대기를 운용함으로써 인명 손실의 위험을 줄이고자 공군이 추진하는 미래 개념의 유무인 복합체계라고 설명했다. 수심 300m 해양 로봇도 컨트롤. 해양특별관 부스에 들어서자 커다란 모니터와 조종석이 보인다. 해저 지형의 경사도에 따라 조종석도 함께 움직여 해양 로봇이 고르지 않은 지역을 통과할 때 덜컹거리는 상황까지도 그대로 연출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해양 로봇을 원격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개발한 해양 로봇 가상물리 운용 시스템이다. 해양 로봇을 수심 300m 이상 깊은 곳으로 투입해 해저 시설을 수리하거나 해저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가상물리 운용 시스템은 해양 로봇에 장착된 소나와 각종 센서, 카메라를 이용해 해저 지형을 실시간으로 매핑한다. 매핑한 데이터는 모니터상에 그대로 재현돼 지상에서도 바닷속에 있는 해양 로봇의 상황을 알게 해준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봉환 본부장은 해양 로봇은 현재 완성된 상태이고 올 하반기 실제 바다에 투입해 작업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NA로 드론 서비스, DNA 플러스 드론 기술 개발 사업단은 드론의 데이터와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연결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5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20대 이상의 이종 다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과 함께 드론 데이터 획득부터 AI 처리까지 실시간으로 수행해 실종자 수색, 군의 비상임무 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다. SF 영화에 나오는 드론은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면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게 실제로 구현되려면 중앙처리 장치 파워를 무한대로 늘려야 하는데 드론의 중량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 사업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5G 통신으로 클라우드와 연결해 드론이 획득한 각종 데이터를 내려받고 사용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실종 신고가 들어온 산간 지역을 순찰 드론을 활용해 사람을 찾는 경우다. 드론이 광범위한 지역을 순찰하면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AI 기술로 분석해 사람을 찾아내는 식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기술 개발을 통해 8곳의 기술 이전을 했고, 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들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론 잡는 안티드론도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사업단이 선보인 경찰 디자인을 입힌 안티드론도 눈길을 끌었다. 이 드론은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접근하는 드론을 감시하고 제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해 상당 부분 개발됐다. 이 안티드론은 주요 시설에 접근한 정체불명의 드론에 접근, 조종 주파수를 해킹해 탈취한다. 또 다른 비행기 모양의 드론은 불법 드론에 접근해 전파를 교란시킨다. 이 경우 일반적인 드론은 처음 떠올랐던 장소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 불법 드론을 조종하는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2. 배, 12축 바퀴, 신형 ICBM 이동식 발사대 공개, 핵 투발 수단 고도화 관측. 북한이 12축 24륜형, 좌우 12개씩 24개의 바퀴, 신형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했다. 이는 신형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12축 바퀴를 갖춘 TEL의 축수가 늘면 그만큼 싣는 미사일 추진체계의 크기가 커지고 그 탄두의 수 또한 많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날 8일 보도한 3면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에서 TEL 바퀴에 손을 얹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실렸다. 이 TEL의 바퀴는 12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북한 TEL 중 12축짜리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김정은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하고 무장장비 생산 실태를 요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북한 TEL 중 바퀴 축수가 가장 많았던 건 화성 17형으로 ICBM을 싣는 TEL은 11축 21륜형, 좌우 11개씩 22개의 바퀴였다. 화성 18형은 9축 18륜형, 좌우 9개씩 18개의 바퀴, TEL을 활용해왔다. 화성 17형의 TEL 축수가 많은 건 화성 18형의 길이 20m보다 미사일의 길이가 23m로 늘어난 때문으로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TEL의 바퀴 축수가 늘린 것은 그 위에 싣는 미사일과 그 탄두의 크기 중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로 북한이 화성 1718형보다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새로운 유형의 ICBM을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북한 TEL-2 화성 1718형의 중량을 버티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TEL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기만에 능한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과대포장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미리 북한의 능력을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ICBM 시험 발사 때 주로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고각 방식을 활용하는데 북한이 시험 발사한 기존 화성 1718형 ICBM 등은 정상 각도 30에서 45도,
로쏠 경우 15,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어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북한이 이번에 12축 바퀴의 TEL을 공개한 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은 하나의 ICBM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싣고 각각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방식의 이른바 요격이 어려운 다탄도 탄도미사일 시험을 추진하고 있어 북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앞서 닷새간 6차례 연이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구정구절을 맞은 김정은이 신형 해군기지와 ICBM 기지 참관 모습을 공개한 것은 심리전 자산, 재래식 자산, 핵자산이 모두 동원된 3중 차원의 복합 도발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방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쓰레기 오물풍선 살포는 심리적, 정치적 효과를 노린 도발인데 동일한 시간대에 재래식 전력인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 접안이 가능한 신형 해군기지를 공개하고 핵전력의 핵심인 ICBM을 공개한 것은 복합 도발의 역량과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핵무장을 완료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고 비대칭 무기를 전력화하는 기류가 역력한데 이러한 점에서 최신화된 북한 정권 군사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의 복합 도발 역량 강화에는 복합 대응 능력 현시로 상쇄해야 한다며 이것이 NCG가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작전과 통합되어 작전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제언했다.